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특별히 기념할 할 만한 날은 없고요. 유엔에서 제정한 이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 기념일은 날이 굉장히 깁니다. 이름이 바로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세계의 날이라고 지금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규정을 했죠. 예. 벌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지구의 어떤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막화듯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초지가 이제 황폐한 그런 모래사막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인간이라면 이제 모래사막을 이제 초지를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초지가 사막화되는 그런 일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세계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세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구의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아프리카 같네요. 네,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고, 네,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 여기 희망봉이 여기쯤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막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나오는 거라 이렇게 배경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어로 줄여서 WDCDD입니다. 이날이 월드 데이, 세계의 날이다 이거죠. To combat. combat가 이제 전투죠. 전투하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desertification. desert가 사막이고 desertify가 사막화다. 그러니까 케이션이 붙어서 이제 명사가 된 거죠. 사막화와 drought, 가뭄과 combat, 싸우는 세계의 날이다라는 얘기네요. combat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옛날에 그거 70년대 나왔던 그 영화 같은데, 2차 대전 영화입니다.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이제 싸우는 건데, 그 제목이 컴배트였어요. 컴배트. 참 흑백 영화로 TV에서 이제 보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전쟁 드라마죠. 컴배트. 컴배트의 시그널 음악이 다다다당 타당, 다다다당 타당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컴배트 이렇게 이제 제목 소개를 했는데, 그 흉내를 내면서 컴배트가 아니라 콩밥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라. 콩밥 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먹는 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군사훈련을 받다가 같이 웃고 막 그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엔이 이제 제정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월 17일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매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사막화 가뭄에 맞서는 세계 정상회의는 매년 6월 17일 열리는 유엔 행사이다. 그 목적은 사막화와 가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사막화가 자꾸 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뭄이 이제 휩쓸고 지나가면은,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오지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정말 진짜 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그냥 열악하죠. 물이 없어가고 흙탕물을 떠다가, 그러니까 이제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갖고 아이들이 그냥 막 아프고 또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봉사단체에서 기부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또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 WDCDD라는 날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날은 1990년 1월 30일 유엔 사막화 퇴치 협약이 작성된 날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49/115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다. 이게 레솔루션, 그러니까 결의안이다라는 얘기죠. 결의를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SDG가 있는 거예요.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우리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걸 줄여서 SDG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목표를 정해놓는데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하다가 말면은
아니하면 못하다라는 그런 그 이제 속담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서 SDG를 이제 그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죠. 가다가 중지 못하면은 간 만큼은 이득이다 하는 그런 말은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천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구를 열화로부터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2030 의제라는 건 2030년을 뜻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구를 열화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자가 뜨겁다라는 그 열자, 뜨거운 열자, 그 열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세해진다는 그 이제 뭔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그 열자일 수가 있죠. 네, 어느 열자를 쓴 건지 모르지만은 뭐 의미는 거의 유사한 거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유사한 게 아니라 그 의미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유사하다는 얘기죠. 자, SDG 목표 15라는 게 있는데 육지에서의 삶은 유엔과 SDG 서명국이 토지 황폐화를 중단하고 되돌릴 결의를 이제 이제 명시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environmental degradation 그러니까 환경의 열화네요. 열화 그야말로 점점 그 열악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간 그 테마를 갖다 이제 쭉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2년에 토지 황폐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2003년 국제 사막화해, 2004년은 사막화의 사회적 차원, 이주와 빈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빈곤하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2005년에는 여성과 사막화. 이거는 아마 이 사막화가 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의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 그걸 얘기를 한 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캠페인 영상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남성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해먹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에는 사막의 아름다움, 사막화의 도전. 예, 사막도 아름다움이 있는가 보죠. 그냥 모래가 쫙 쌓인 데서 그냥 모래 폭풍이 불면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지만 글쎄요, 영화니까 오 멋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참 그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멋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2007년에는 사막화와 기후변화, 하나의 글로벌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기후도 변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지 황폐화 방지. 농사를 계속 지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건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토지가 황폐화되는 걸 갖다 막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주제가 됐었고 2009년은 토지와 에너지의 보존, 공동의 미래 확보. 예. 토지, 땅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예. 땅속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태양광 같은 것은 그런 데서 좀 태양광이 사막 같은 데서 그 모래 폭풍이 지나고 나면은 그 태양광 파넬을 모래가 다 뒤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2015년에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량 안보를 달성을 한다. 네, 식량 중요하죠. 사막화가 되면 식량을 심을 수가 없죠. 식물을 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식량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료 점심 같은 건 없어. 건강한 토양에 투자를 해. 이 캠페인 고후였었는가 봅니다. 당연히 공짜 점심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나오는데 그 투자를 건강한 토양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투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식량을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데다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지구를 보호, 토지 복원, 사람들의 참여. 지구도 보호가 돼야 되겠죠. 점점 이제 지구 환경이 열악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상난동이라든가 기후 변화가 자꾸 초래된단 말이에요. 지구를 보호해야 되겠죠. 하나뿐이 없는 지구고 또 미래의 그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인데 우리가 여기서 망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복원을 해야지. 그다음에 망가진 토지를 또 복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토지 황폐화와 이주 사이의 연관성. 당연히 토지가 황폐화되면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다 그렇게 인간이 이제 인류가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인종의 차이는 있지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농업 시스템이 환경적 실패에 따른 시리아 대량 이주에 비추어 볼 때, 시리아 농업 시스템이 이 환경에 의해서 이제 실패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뭔가 농산물을 얻을 수 없으니까 대량 이주를 해 간 것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이제 삼아서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2018년에는 토지는 진정한 가치, 또 그것에 투자를 한다. 예, 뭐 땅에 당연히 이제 땅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토지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자연적 산물이라든가 그런 이익이 있죠. 그런 가치를 따져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함께 미래를 성장을 시킨다. 25년에 진전을 되돌아보고 다음 25년을 꿈꾸다. 네. 4반세기를 되돌아보고 다음 4반세기를 한번 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함께 미래를 성장시킨다라는 게 다음 25년을 꿈꾸려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음식, 피드, 섬유, 소비와 토지 사이를 이제 연결을 이제 한다. 자, 음식, 섬유, 피드, 피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서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글쎄, 피드 하면은 피드, 모이를 주다, 뭐 먹이를 주다, 뭐 이런 뜻이죠.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음식과 피드, 섬유, 소비와 토지 사이를 연결을 이제 시켜서 그야말로 그 토지에서 많은 물품을 생산해내면 소비가 가능하니까 뭐 음식이나 피드나 섬유 다 마찬가지죠. 옷은 입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거고, 피드 이것도 뭐 먹이를 주는 거는 먹는 거죠. 의식주 중에 이제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뭐 토지 위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의식주를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제 복원, 토지 및 복구, 건강한 땅으로 되돌아감. 뭔가 그 망가진 땅을 자꾸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황폐화된 걸 갖다가 다시 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만들고 또 복구를 해서 건강한 땅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죠. 이게 이제 테마인데 2030년까지 계속 저런 의제를 갖고서 토론을 하고 뭔가 황폐화된 또 가뭄으로 열악해진 그 어떤 지구적 환경, 그다음에 이 소위 그 땅의 그 이제 환경을 갖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류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땅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땅에 발을 딛고, 그러면 나중에 죽는다 손치더라도 다시 이제 땅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히고 또 다시 그것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됐을 때 또 그 후손들이 그 즐길 수 있는 그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곡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선조라는 그 이제 그 입장이. 이렇게 사막화와 SDG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자라는 것이 이 세계 정상회의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어떤 태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테마 태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막의 녹지화. 제가 그 색깔을 그래서 연두색으로 이제 써봤습니다. 사막을 제가 언뜻 그 리포트 영상에서 이제 본 거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그 사막을 녹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과연 그 황폐화된 그 사막, 정말 그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물을 만들어 갖고 물을 끌어들여 갖고 그것으로 땅을 적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이제 곡물을 생산해내고 나무를 심어서 그걸 황폐화를 막고 또 초지와 녹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인류의 과제예요. 그 일의 선봉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걸 그 영상을 보고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족 중에 하나가 과연 누구일까? 아니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게 누구일까? 어느 종족일까? 어느 민족일까?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사막화와 그 가뭄과 싸우는 세 개의 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너무 이름이 길어갖고 잘 외워지지가 않네요. 네, 사막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초지가 사막화가 된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초지가 아니, 사막이 사막화돼 있는 곳을 초지로 바꾸는 작업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지가 사막화되는 것도 그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일이든 사막화가 되든 사막이 되어 있든, 그리고 가뭄이 져서 이제 물이 없이 바싹 말라갖고서 정말 그 황폐해지든, 어느 경우든 지구적 환경, 자연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 인간이 견디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이제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정말 마실 물도 없고, 그다음에 뭐 먼지나 날리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그 이제 환경이 될 텐데, 그런 환경을 갖다가 이제 녹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지식도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이 지구상에 이제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한민족 분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실제로 이제 그 중동의 그 이제 사막 지역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그 이제 토목 그 공사를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시베리아 같이 아무리 그 추운 지역에 가서도 견디고 일을 합니다. 벌목을 이제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죠. 북한도 같은 한민족이니까. 그런가 생각하면 1960년대에 독일의 그 한 1000m 정도 지하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채굴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이제 끈기 있고, 진짜 좀 뭐한 말로 표현하면 정말 독종이 그런 그 이제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뭐 극지에서도 아무리 열악한 그 환경이지만은 우리 그 이제 대한민국 한민족 북한을 포함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일을 해내는 그런 그 이제 저력 있는 민족이죠. 사실 뭐 반세기 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식민지와 6.25 사변이라는 아주 그 지저분한 전쟁을 통해 갖고서 전 국토가 이제 초토화되고 이제 엉망진창이 다 된 상태에서 그걸 극복해낸 민족이에요. 그 상황에서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화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정보화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는 뭐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도 뭐 됐다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IT 강국이라는 그 정보화의 어떤 혁명도 일으킨 그 나라예요. 그런 백성, 그런 민족입니다. 바로 그 한민족이 그런 거죠. 아마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따라서 사막화와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리 열악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렇게 변화해가는 그 지구적 환경을 막고, 또 그렇게 이미 변모된 그 지구적 환경을 다시 초지를 바꾸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대과업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한민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찌됐든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커다란 그 일을 해낸 그 민족입니다. 단지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북한은 같은 그 피주를 이어받은 민족이지만은 시베리아 같은 데서 가서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고, 또 우리는 중동이나 뭐 이런 아주 그 열악한 지역에서 가서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은 지금 이제 비록 소위 그 공산주의 그 이론을 실천하는 그 이제 집단이 되다 보니까 국민이 배를 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 남한은 안 그렇죠.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력 있는 그 백성이다,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세계의 날 충분히 우리가 기념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국가사회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